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2월 25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저피탑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3에서 4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미래 유무인 복합 비행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하여 조종사의 감독 및 지휘를 받으며 정찰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입니다. 기체의 단면적을 최소화하고 전파 흡수 재료를 사용하여 레이더 및 광학 장비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부터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저피탑 무인 편대기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7년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술 시범 기간 후 2027년까지 유인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 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2030년대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와 무인 편대기가 함께 실전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무인기와 AI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지난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기록한 만큼 향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의 소재 부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패키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계약은 특성상 수출 금액이 크며 대부분의 수출국이 낮은 이자의 정책 금융 및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폴란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정부 간 계약이 중요한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문제, 군인 및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 완화, 방산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꼽았습니다.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방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부터 폐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등 첨단 방산 분야 예계 핵심 기술에 대해 지난해 2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 첨단 항공 엔진, 고성능 소재 등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함탁제 정찰용 및 서북도서 감시용 무인 항공기 사업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될 무인 항공기와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배치될 무인 항공기를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고성능 회전익 무인기로 활주로 없이 섬 지역이나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주관 업체는 하나시스템이며 오스트리아 슈벨사의 회전익 캠코프터를 기반으로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및 합성개구 레이더 SAR을 탑재해 체계 통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AR 레이더는 레이더 펄스를 활용해 표적의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로 여기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추가로 탑재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정밀한 전천후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해군은 이미 10년 이상 11S100 회전익 무인기를 활용해 해상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ISR 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KF-21과 함께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법적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한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서도 K2 언급, 2차 계약 성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폴란드 방문길에 방위사업청, 방사청, 대표단도 동행했다. 조 장관은 5일 현지 시각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 업계에서는 정부 실무자부터 방사청장, 외교장관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조만간 2차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시코르스키 장관과 한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외교부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18년 만이다. 조 장관은 이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각 자리에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략본부장 등 방사청 대표단도 배석하는데 조 장관과 방사청 관계자들은 조속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과 폴란드 신형 잠수함 사업에 관한 협력을 언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해 2차 계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본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한국 최고 책임자의 방문을 원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량의 무기체계 구매는 여론과 정치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양국 고위급 관료의 지속적인 협력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작년 12월에도 폴란드를 방문했다. 조 본부장도 한 달 뒤인 지난 1월 폴란드를 찾아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살피고 협력을 확인했다. 방사청이 계약 전 특정국을 방문해 협력 중이라고 대외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달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영 방산업체 PGZ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K2 전차 2차 계약도 지연됐다. 점이 차 계약은 두 갈래 구조로 돼 있다. 현대로템과 PGZ 간에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범위 등이 논의되고 PGZ와 폴란드 정부 간에는 도입 금액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돼야 최종 계약이 성사된다. 현재 PGZ와 폴란드 정부 간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양국의 고위급 관료까지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K2 2차 계약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 방사청 고속상륙정 3차원 시뮬레이터 해군의 인도. 방위사업청이 5일 4년에 걸친 체계 개발로 완성한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계했다. 방사청은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 모의 입체 조종 훈련 장비는 3차원 시뮬레이터로 향후 운용요원의 고속상륙정 조종수를 더 용이하게 숙달할 수 있어 실제 상륙작전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군이 입체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핵심 전력이다. 길이 28m, 전폭 14m, 높이 8m의 크기로 전차와 장갑차, 완전무장한 병력을 수송한다. 지난 20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내년까지 모두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 전격적인 기습상륙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에서 고중량의 전차와 다수의 상륙군을 싣고 약 시속 70km로 목표 해안에 상륙할 수 있어야 한다.
육상이나 공중에서와 달리 고속 쌍육정은 파고와 조류, 풍속 등을 극복하며 고속으로 기동해야 한다. 때문에 항공기 조종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조종수를 보유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사청은 이번에 인계된 고속 쌍육정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및 기상 조건에서 함정의 모든 기동을 매우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것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앞서 조종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와 장보고 3잠수함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한 바 있다. 신현승 준장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방사청은 앞으로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물론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실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